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구주화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의 간첩죄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강의 밑에 해도 그거를 적국에 남겨준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3급 비밀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제가 2달 전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고발인 진술을 갔다 왔어요. 아, 네. 서울경찰청에요. 네. 안보사대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는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수사 시작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발인 조사 차원뿐만이 아니라 아, 그걸 넘어서 예. 실제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관련 부처에다가 예. 그 해도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도 자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남겼냐 이거를 이런 거. 봐야지 뭐 이거를 봐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자진해서 제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 예. 만약에 제출을 거부하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들어가겠죠. 예. 예, 그러면 뭐 아주 뭐 대대적인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확보는 하기는 할 거예요, 무조건. 예. 왜냐면 이거 3급 비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도를 보면 이게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3급 비밀로 부처에서 스스로 지정한 거를 경찰이 이거를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국가 기밀이라고 봐도 지난번에 왜 USB 네, 판사 3명이 봤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 3급 비밀이다, 기밀이다 이랬는데 3급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예, 뭐 예, 이러고 또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이것도 또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이라서 예. 민사니까 뭐 그렇게 판결할 수는 있어도 네. 어쨌든 뭐 거기서 간첩이다 아니다 이런 판결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형사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 기밀이라는 판단을 하면 이거는 간첩죄의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상식으로는 하여튼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물론 경찰이 뭐 어떻게든 이 뭐 봐주려고 논리를 짜내면 짜낼 수야 있을 건지만, 짜낼 수 있을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과연? 아니 우리 국민들 맨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부정선거 그렇게 4.15에 당하고 4.10에 당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요. 이재명이 법을 바꾸고 가진 방탄을 해도 가만히 있고요. 저 짓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 문재인이 USB 줬는데 USB가 상급 기밀이라고 나와도 국민들 가만히 있고요. 국민들 계속 가만히 있는데요. 예? 여태까지 나라가 뒤집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광화문 세력들만 뒤처지게 그냥 싸우고 외치고 있고. 광화문 세력은 보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행진이 일어났는데도. 맞아요. 지난번 현충일에 엄청난 행진이 일어났는데도 메이저 언론 한 군데도 보도 안 했어요. 한 군데도. 그리고 무슨 보도를 했냐면요. 네. 종편에서 광화문에서 더워가지고 애들 물놀이 하는 거 보도하더라고요. 분수대, 광화문 분수대에서 물놀이 하는 거. 이런 놈의 언론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맞아요. 뭐 3.1절이든 언제든 우리 광화문 수십만 온 건 보도 안 하고, 저쪽 무슨 뭐 위안부 소녀상 집회 이런 거 한 20명 나온 거 그건 보도하더라고요. 아니 20명 나온 거 20만 명 나온 거 보도 안 하고 20명 나온 거 보도하고, 아니 4-5명 어린이들이 광화문에서 물장구 치는 거 보도하더니까요. 날씨가 덥다고. 그걸 종편 3사가 똑같이 보도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저 이제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하도 뭐 오래된 일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놈들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한 게 네. 예전에 USB 사건 때는 뭐 3급 비밀이든 뭐든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냥 묻어둘 수 있다고 해도 네. 이번 건은 한강해도는 고소 전에 3급 비밀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그냥 안 넘어간다는 그 어떤 의지가 엿보였네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보였어요. 아,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은 이후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고 어쨌든 최소한 지금 할 거는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나오면 지금 그때 청주 간첩, 뭐 제주 간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구속이 되고 왜 처벌이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 10몇 년 징역 받았거든요, 1심에서. 그 그러네. 사람들도 무죄로 다 풀어줘야죠. 그러게. 사실상 우리나라 간첩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죄가 나오면은. 그러네. 이건 대놓고 3급 비밀을 넘긴 거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어떻게 생각해도 3급 비밀을 넘긴 건데 이제 한강해도 해도, 이거하고 USB하고 같이 엮어서 대통령 재임 중에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간첩죄로 엮을 수는 없나요? 같이 엮어서. 병합. 한 사건은 중앙지검에 가 있고요. 예. 한 사건은 중앙지검이 이제 경찰로 다시 넘긴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면 송치를 하면 네. 그럼 중앙지검에서 같이 처리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동아일보에서 뭐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럼 일관성을 지키려면 문재인의 간첩이냐 아니냐의 일관성을 보려면은 이 USB 사건하고 그다음에 한강해도 넘긴 사건하고 이게 그 간첩죄냐 아니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데서 일관성 있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해야 되고.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중앙지검이 지금 2년째 USB를 썩혀놓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아니 근데 중앙지검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바뀌었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수사하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게 저는 중앙지검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한강 해도를 가지고 문재인이나 그 김영춘, 정경두를 간첩죄로 구속이라도 해버리면 그러면 중앙지검은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뭉갰으니까. 2년 동안 썩혀놨고 서울경찰청은 지금 넘어간 지 일주일 만에 수사 시작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재인이라도 구속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검찰 개망신이죠. 그래서 그런 걸 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중앙지검은 USB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이건 뭐 경찰만 또 못한 중앙지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각심을 가져야죠. 중앙지검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또 모르게 밑에서 캐비넷에서 열어서 다시 뭔가 움직일지도 모르겠네요. 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하여튼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걸 문재인을 누구든지 문재인만 잡으면 다음 대통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이나 이재명 잡는 사람이 대권 그냥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이미 검찰이 구속 못 시키고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뭐 판사가 뭐 대통령 되긴 좀 어렵다고 보여도 모르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 때려주면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영웅됩니다. 그렇죠. 옷 벗고 나오면은 또 그럼요. 대통령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문재인 구속시키면 확실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네, 검찰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김유철 수원지검장 둘 중에 하나가 이재명 완전히 잡아버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대권 주자로 올라가고요. 신진우 그렇죠.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시키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권 주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먹잇감이 널려 있는 거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예. 이 먹잇감을 왜 그냥 언론 보도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삼급 비밀하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영장 청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뭐 수사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언론에서 수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은 뭐 바로 그냥 뭐 대통령 아니라도 뭐 법무부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안 하고 있는지 참. 너무나 간단한 게 이제 하여튼 한강 해도를 넘긴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해도를 보는데 해도가 군사 뭐 지정학적으로 이게 우리 군사적으로 국가 기밀이다. 아 이러면 간첩죄 아닙니까? 너무 쉬운 판단인데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해도 경우에 중요한 이유가 이미 거기로 간첩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6.25 때 얘들이 한강 못 넘어와가지고 3.1을 지체시켰잖아요. 북한 예. 애들이. 예. 그게 이제 6.25의 판세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한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70년 동안 한 맺힌 한강이란 말이죠. 그 이번엔 실수 다시 안 하려고 한강을 아주 해도가 이게 절실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항상 한강에 대해서 이 맺힌 게 많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내놔라 해서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완전히 간첩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 국가기밀 중에 아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걸 준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저는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저 우리 그 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거는요. 네, 반대로 북한 쪽 그 이제 말하자면 그 6.25 때 그 이쪽은 다 먹었었잖아요 서울을. 예, 예, 예. 그때 북한군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 거를 그거를 저 김동석 첩보대장이요. 아, 당시 그거를 메가더 장군한테 남겼기 때문에 그 6.25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군 진지가 포병 부대는 어디 있고 뭐 어디 부대가 있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넘어왔는데 그걸 모르면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넘어왔다가 다 적들한테 다 사살당하니까 그거를 그 지도를 알려준 사람이 김동석 대령인데 6.25의 4대 영웅으로 미국에서 선정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과 함께 백선엽 장군, 김동석 대령, 메가더 장군 이렇게 또 한 명은 리즈웨이 장군인가 그래요. 4명을 6.25의 영웅, 전쟁 영웅으로 미국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다 정보전이고 지도예요, 지도. 정보전에서 핵심은 결국 간첩을 누가 잘 심어놓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이게. 예?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아니, 이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이런 대통령 가만 놔두겠어요? 아유, 큰일 날 일이죠. 그럼요. 아니 뭐 미국뿐 아니라 중국 뭐 어디든 러시아 이런 데는 벌써 잡아다가 그냥 흔적도 없죠, 어디론가 흔적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미.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예. 네. 아니, 뭐야, 러시아의 푸틴의 정적은 이미 사망했잖아요. 예. 아니 적국에 어떻게 USB로 상급 비밀을 넘겨주고 해상 지도를 남겨주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데도 지금 폭동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개 같은 나라인데. 아 이번에 저 만회를 중앙지검하고 경찰청. 그러니까 해상 한강 해상 지도는 경찰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착수했죠. 네, 서울경찰청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거에 또 엿먹지 않으려면 중앙지검에서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예, 뭐 예.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그 소식을 다룰 때마다 아니 열불천불이 나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거 다룰 때, 문재인과 관련된 거 다룰 때, 저는 정치학 박사고 정치평론가지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속이 터지고요. 스트레스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있나? 이걸 가만 놔두는 언론, 이걸 가만 놔두는 사법부, 이걸 가만 놔두는 검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국민들. 너무나 이건 이상해요. 이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아이고 답답해라. 정상으로 되돌 기운이 빠지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네,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체근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들이 그 댓글을 보고 무서워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숫자 보고 어이구 여기에 몇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네. 좋아요 숫자에 놀래가지고 검찰들이 수사 착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고 압박을 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광화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광화문뿐만 아니라 용산에 부정선거 집회 있잖아요. 삼각지역 11번 출구 안종건이도 하고 황교안 대표도 그 바로 옆에서 민경욱 대표랑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나가줘야 돼요. 예, 행동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